저는 어제 남편 월급 명세서를 보고 울었습니다. 240만 원. 35년 다닌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남편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기자전거를 끌고 다닙니다. 56세에 명예퇴직 당한 뒤 6개월 동안 6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습니다. 답장 온 곳? 단 3군데. 그나마 이 일자리라도 얻은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50대의 현실인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곧 이렇게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듣고, 조사한 50대 조기 퇴직의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도 함께요. 작년 6월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여보, 나 인사팀 불러갔어. 무슨 일인데? 명예퇴직 권유받았어. 이번 달 안에 결정하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56세. 법정 정년 60세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달 뒤에 팀 자체가 없어진대. 그럼 지방으로 발령이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8천만 원 정도. 근속 수당 합치면 9천. 그럼 제 취업은? 둘 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6세 남자가 다시 취직하기. 말은 쉬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장 입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채용 공고 찾아보고,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6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대요. 답장 온 곳은 단 3군데. 그것도 전부 최저시급 수준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뭐 해야 할까? 남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미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작년 11월 남편이 드디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기자전거 관리하는 회사. 서울시 재단에서 50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연결해 준 곳이었어요. 어떤 일 하는 건데? 방치된 전기자전거 찾아서 정리하는 거.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녀야 해. 월급은 240만 원. 은행에서 받던 월급이 500만 원이었어요. 정확히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면접 봤던 다른 곳들은 180만 원이었어. 저 출근하던 날 아침.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더니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35년 동안 정장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야지.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매일 이렇게 일해요. 아침 10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찾습니다. 무거운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고 지정된 장소로 옮기고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녀요. 지난주는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밖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쓰러져요. 많이 힘들어? 아니, 괜찮아.
적응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은행에서 30년 넘게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서서 걸어서 자전거를 나르는 거예요. 남편 회사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한 명 더 있대요. 조정호 씨라고 공공기관 연구원 출신이래요. 그분도 작년에 퇴직하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인데? 연구원이래. 보고서 쓰고 정책 분석하고 그런 일. 그런 분이 왜? 나이 때문이래. 56세 되니까 권고사직 당했대. 저는 그날 남편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대한민국 50대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실제로 통계를 찾아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 나이 49.3세.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는 49세에 나간다는 거예요. 10년이나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취업한 50대의 월급, 이전 직장의 50% 이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합니다. 그나마 재취업 못하는 비율 40%.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아예 못 구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며 살까요? 경비, 청소, 택배, 대리운전. 몸을 쓰는 일, 단순 반복 작업.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30대 직장인들은 분석 업무, 관리 업무를 해요. 근데 50대가 되면 갑자기 단순 노동, 육체 노동으로 바뀝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은행에서 30년 동안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 팀 운영.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전거를 나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저는 밤마다 이 질문을 했어요.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왜 50세도 안 돼서 나가는 걸까?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50대 직원 월급이 보통 50만 600만 원이래요. 근데 똑같은 일을 30대가 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50대를 내보내고 30대를 뽑는 게 이득이에요. 승진 적체가 심합니다. 50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40대가 올라갈 수 없대요. 그럼 30대는 더 막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정리하는 거래요. 디지털 전환을 못 따라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 자동화 되잖아요. 50대 중에는 이런 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회사 입장에선 새로운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젊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회사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나간 50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60세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나가서 65세까지 연금도 못 받고 재취업해도 월급은 절반.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남편이 30세에 취직해서 56세에 퇴직했으니 일한 기간 26년. 근데 평균 수명이 84세라잖아요? 56세부터 84세까지는 28년. 더 짧게 일하고 더 길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26년 일한 돈으로 28년을 버텨야 해요. 말이 돼요? 퇴직금 9천만 원. 28년을 살려면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을까요? 9천만 원,
336개월 약 27만 원. 한 달에 27만 원으로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들 재취업을 하는 거예요.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려고. 근데 몸이 망가지면? 아프면?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에요. 제 친구 엄마가 그러셨대요. 남편이 58세에 퇴직하고 택배 일 했는데 3년 차에 허리 디스크 와서 수술했대요. 지금은 일도 못하고 집에만 계신대요. 연금은 아직 5년 남았고 매달 병원비만 100만 원씩 나간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저희 가족도, 여러분 가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취재하면서 놀라운 곳을 발견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약품 포장지 제조회사. 이 회사는 정년이 없어요. 10년 전에 정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대요. 정년을 없애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량률이 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불량률이 1%였는데 지금은 0.5%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 든 직원들이 더 숙련되고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실수가 줄고 품질이 올라간 거예요.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니까.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회사의 충성도도 높아진 거죠. 실제로 그 회사에는 69세 직원도 계시대요. 37년째 다니고 계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다닐 거래요. 정년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이 직원분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50대는 이 말을 듣지 못해요. 나이 들었으니 나가라. 이 말만 듣죠. 그럼 모든 회사가 정년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복잡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첫째, 임금 문제. 50대 직원 월급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려면 월급을 조정해야 해요. 근데 월급을 깎으면 직원들이 반발하죠. 30년 일했는데 왜 월급을 깎아요?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가요. 월급은 그대로 주고 10년 더 고용하면 인건비가 감당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둘째, 청년 일자리 문제. 50대를 계속 고용하면 청년을 못 뽑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럼 청년 실업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셋째, 직무 적합성 문제. 모든 직종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력이 필요한 일,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일. 이런 곳에서는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이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는 일, 직무에 따라 월급을 주는 거예요. 50대라도 중요한 일 하면 많이 주고 단순한 일 하면 적게 주는 거죠.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60세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거예요. 월급은 줄지만 일은 계속할 수 있게.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50대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말은 쉬워요. 근데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정년 65세 연장 법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행 시기예요. 빨라야 2027년부터 시작인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1년씩 늘린대요. 그럼 완전히 65세가 되는 건 2040년쯤. 우리 세대는 혜택 못 받아요. 50재단 일자리 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50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 남편도 여기서 일자리 얻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월급이 최저시급 수준이고,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일자리 자체가 단순 노동 위주예요. 내일 배움 카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져요. 50대가 36개월 교육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 기술자가 되나요? 회사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 뽑아요. 결국 정부 정책은 땜질 처방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지난 1년간 직접 겪고 깨달은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40대부터 준비하세요. 50대 되면 늦어요. 40대 때부터 재취업 대비해야 해요. 자격증 따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인맥 관리하기, 부업 시작하기. 제가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남편이 40대 때 준비 좀 할 걸. 둘째, 지출을 확 줄이세요. 재취업하면 월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럼 생활비도 반으로 줄여야 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 외식 안 하고 집밥 먹기, 통신비, 보험 재검토, 구독 서비스 다 끊기. 한 달에 200만 원 쓰던 걸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셋째, 노후자금 다시 계산하세요. 60세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세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세요. 그럼 준비할 돈이 훨씬 많아지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퇴직금 절대 안 쓰기, 노후 자금으로 보관. 지금 버는 월급으로만 생활하기. 국민연금 추가 납입하기. 넷째, 건강 관리하세요. 50대에 재취업하면 대부분 몸 쓰는 일이에요. 몸이 망가지면 일도 못해요. 매일 30분 걷기, 근력 운동하기, 건강검진 꼭 받기. 남편도 지금 매일 스트레칭하고 주말마다 등산 다녀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50대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3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이 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죠. 매일 밤 다리 마사지해주고, 파스 붙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여보, 오늘 신기한 일 있었어. 뭔데? 길에서 자전거 고장 난 대학생 봤는데 내가 고쳐줬어. 그 학생이 되게 고마워하더라. 남편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 베테랑 대우해줘. 신입 직원들 교육도 내가 맡았어. 정말? 응. 생각보다 보람 있어. 예전 일보다 월급은 적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더 큰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남편이 다시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월급은 적고 몸은 피곤하고. 하지만 남편은 이제 말해요. 괜찮아. 적어도 나 일하고 있잖아.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1점. 대한민국 50대의 현실. 평균 퇴직 나이 49.3세. 재취업해도 월급 절반. 단순 노동, 육체 노동 위주. 2점. 왜 이렇게 됐나? 높은 인건비, 승진 적체, 디지털 전환 적응 실패. 3점. 희망은 있나? 정년 연장 논의 중 2027년 정년 폐지 사례 안성회사 재교육 프로그램. 4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40대부터 준비, 지출 줄이기, 노후자금 재계산, 건강관리, 포기하지 않기. 5점.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0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버텨요. 저는 지금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봐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버텨요. 아직 3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예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정보도 나누고 함께 헤쳐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세대가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감사합니다.